나는 칼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그 칼은 주방에서 가져온 평범한 과도였지만 내 손에 쥐어지자 가족의 목을 베어버릴 무기가 되었다. 오빠, 미안해. 이게 내가 원하는 정의야, 라고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부모님의 피를 대신할 피를 흘리기로 한 그날. 그날 아침,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펼쳤다. 평소처럼 조용한 주말, 하지만 공기 중에 이상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아버지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지은아, 내 대학 등록금은? 남동생한테 줄 거야. 너는 스스로 해결해라. 그 말은 번개처럼 내 가슴을 꿰뚫었다. 나는 커피잔을 떨어뜨리며 소리쳤다. 뭐라고요? 제가 1등으로 합격한 서울대인데 왜요? 어머니가 차갑게 대꾸했다. 남자애가 더 중요하니까? 내가 여자잖아. 그 순간 내 인생은 무너졌고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존재를 부정하는 재판 선고였다. 나는 22살,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자란 평범한 딸이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늘 희생의 상징으로 살아온 여자였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남동생 민준이를 위해 모든 걸 양보해야 했다. 장난감은 그의 것이었고, 용돈은 그의 공부에 쓰였으며, 심지어 내 생일 케이크조차 그의 시험 합격을 축하하는 파티로 대체되었다. 지은이는 언니니까 이해할 거야 라는 어머니의 말은 내 어린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이해. 그건 포기였다. 포기와 억압의 연속이었다. 그날 아버지의 결정은 그 포기의 정점이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1등으로 합격한 나에게 등록금은 꿈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 나는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수능 준비를 했고 가족의 자랑거리로 여겨졌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민준이는 이제 고3. 그 애의 미래가 가족의 미래였다. 민준이가 의대 가면 우리 집안이 빛날 텐데 라는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빛날. 제 꿈은요. 제가 왜? 아버지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너는 여자야. 결혼하면 남편 집안으로 가는 거지? 민준이는 우리 혈통을 잇는 남자애야. 그 말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을 그대로 드러냈다. 가부장제, 아들 선호, 딸의 희생 그것이 우리 집의 법칙이었다. 나는 소리쳤다. 그럼 저는요. 제가 공들인 세월은 다 헛수고예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대꾸했다. 스스로 해결해라. 내가 강하잖아. 강하다. 그건 그냥 참아라라는 코드였다. 나는 짐을 챙겨 집을 나섰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내 가슴을 울렸다. 서울의 겨울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주머니에는 50만 원 남짓, 그리고 합격 통지서 한 장. 나는 홍대 근처의 지하철역 벤치에 앉아 울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왜 나일까? 왜 항상 나? 그 물음 속에 증오가 싹 텄다. 부모님은 나를 버렸다. 아니, 애초에 나를 소중히 여긴 적이 없었다. 민준이는? 그 애는 무슨 죄?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그 가족에게 돌렸다. 복수. 그 단어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첫째 날, 나는 친구 지은의 집으로 갔다. 지은이는 나와 같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지금은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대학을 다니고 있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그녀의 걱정 어린 눈빛에 나는 무너졌다. 모든 걸 털어놓았다. 지은이는 팔을 벌려 안아주며 말했다. 미쳤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 언니, 여기 있어. 같이 살아. 그날 밤, 우리는 소주를 마시며 울고 웃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지은아, 나 복수할 거야. 그 사람들이 후회하게 만들 거야. 다음 날,
나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이력서를 들고 강남의 사무실 빌딩을 돌았다. 경영학과 합격생기라는 타이틀은 무의미했다. 등록금이 없으니 대학은 꿈이 되었고 나는 고졸 취급을 받았다. 인터뷰에서 한 중년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대학생이 아니면? 글쎄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날 저녁 나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시급 9,000원, 새벽 3시까지. 손님들의 시선이 내 피곤한 얼굴에 꽂혔다. 아가씨, 오늘도 야간이야? 불쌍하네, 오 불쌍. 그 말은 내 자존심을 긁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이게 제 선택이니까? 하지만 선택은 아니었다. 강요였다. 부모님의 배신이 나를 이 지옥으로 밀어넣었다. 매일 밤 나는 민준이의 SNS를 훔쳐봤다. 그 애는 여전히 집에서 편안하게 공부 중이었다. 오늘도 서울대 모의고사 1등. 부모님 감사해요. 붉은 심장 그 포스트 아래 부모님의 좋아요가 빛났다. 나는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싶었다. 왜 그 애는 아무것도 모를까? 왜 나만 고통받아야 할까? 그 증오는 점점 커졌다. 나는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논리적이고 치밀한 계획. 그들이 이르게 많을수록 좋았다. 한 달 후, 나는 지은이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다. 월세 40만 원, 내 월급의 절반. 나머지는 먹고 살기 위해 썼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날카로워졌다. 나는 도서관에 가서 심리학 책을 읽었다. 가족 트라우마와 복수 심리라는 책이 눈에 띄었다. 그 안에는 나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버림받은 자식들, 그들의 분노가 어떻게 파괴적인 힘으로 변하는지. 나는 메모를 했다. 복수는 상대의 약점을 파고든다. 가족의 약점은 혈통과 명예. 민준이의 약점은 아직 모호했다. 하지만 부모님의 것은 명확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영업팀장, 어머니는 전업주부지만 지역 모임의 리더. 그들의 자부심은 완벽한 가정이었다. 나는 그걸 무너뜨릴 거야. 먼저 나는 아버지의 회사에 접근했다. 링틴에서 그의 프로필을 찾고 가짜 계정을 만들어 연결 요청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영업 컨설턴트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그는 바로 수락했다. 대화가 시작되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캐냈다. 그의 스트레스, 회사 내 경쟁, 비밀스러운 야망. 동시에 나는 어머니의 커뮤니티에 잠입했다. 페이스북 그룹 서울 엄마들의 모임에 가입하고 가짜 프로필로 활동했다. 저도 딸 하나 키우는데 아들 키우는 엄마들 부러워요. 그런 댓글로 다가갔다. 어머니는 곧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집도 아들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딸은 어쩔 수 없죠. 그 말에 나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하지만 참았다. 정보를 모았다. 그녀의 자랑, 민준이의 공부 비법, 가족의 일상. 이 과정에서 나는 변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눈빛이 달라졌다. 더 차갑고 더 계산적. 지은이는 걱정했다. 언니, 너무 깊이 빠지지 마. 복수는 언니를 망칠 수 있어. 나는 웃었다. 이미 망쳤어. 이제 되살리는 거지. 하지만 솔직히 나는 두려웠다. 이 길이 끝나면 나는 누구일까? 하지만 후퇴는 없었다. 부모님의 배신이 나를 여기까지 밀어붙였다. 2달째 되던 날 첫 번째 타격을 가했다. 아버지의 회사에 익명 제보를 했다. 그의 영업 실적을 과장한 보고서에 대한 팀장님, 부정 청탁 의심 증거는 내가 꾸며낸 가짜 이메일이었다. 다음 날 아버지의 SNS에 불만이 올라왔다. 요즘 회사 분위기 안 좋아. 은하는 미소 지었다. 시작이었다. 복수의 첫 열매는 달콤했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내부 감사 소동이 일어났다.
나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뉴스를 확인했다. 중소기업 영업팀 부정 의혹, 팀장 직위 정직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나는 알았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충격, 그 수치. 집에 가면 어머니가 울고 민준이가 불안해할 터 나는 카운터 뒤에서 속으로 웃었다. 손님 한 명이 물었다. 아가씨, 왜 그렇게 웃어? 좋은 일 있어? 네, 가족 소식 들었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 맛은 진짜였다. 그러나 복수는 중독이었다. 한 번 맛보면 멈출 수 없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어머니의 커뮤니티에서 그녀의 약점을 찾았다. 그녀는 항상 불이 민준이 천재라고 자랑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민준이의 과외 선생님과 그녀의 불륜 루머. 가짜였지만 나는 그것을 퍼뜨릴 씨앗으로 삼았다. 익명 계정으로 포스트를 올렸다. 서울 모임 엄마, 과외 선생과 민준이 엄마 맞아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진짜. 그 집 딸은 버렸대. 어머니의 프로필이 조용해졌다. 그녀는 당황했을 거야. 민준이는 그 애를 직접 건드리진 않았다. 아직은. 하지만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그의 학교 커뮤니티에 가짜 소문을 흘렸다. 민준이 오빠, 등록금 때문에 언니 버림받았대. 부모님 편에 심한해 학생들이 수근거렸다. 민준이의 포스트가 줄었다. 요즘 스트레스 받아 그 애의 불안이 내 쾌감이었다. 죄책감. 조금. 하지만 부모님의 무관심이 그걸 덮었다. 이제 나는 두 개의 삶을 살았다. 낮에는 피곤한 아르바이트생, 밤에는 그림자 같은 복수자. 지은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도 변했다. 언니 계획, 도와줄게. 우리는 함께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카페가 은신처가 되었다. 커피 향 속에 우리의 속삭임이 스며들었다. 다음 타겟은 민준이의 시험. 나는 말했다. 그 애가 의대 꿈을 포기하게 만들어. 계획은 치밀했다. 나는 민준이의 과외 일정을 알아냈다. 어머니의 메시지에서. 그는 매주 토요일 강남의 학원에서 공부했다. 나는 그곳 근처에서 기다렸다. 가짜 신분증으로 학원 직원 행세를 하며 그의 자료를 훔쳤다. 모의고사 문제지. 나는 그것을 조작했다. 답을 바꾸고 엉뚱한 힌트를 넣었다. 다음 모의고사에서 민준이는 50점대. 그의 SNS에 절망이 올라왔다. 왜 이렇게 풀리냐? 부모님 실망시킬까 봐 무서워.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아버지는 직위정지에서 복구했지만 상처가 남았다. 요즘 집안이 엉망이야. 어머니는 커뮤니티를 떠났다. 스트레스 때문에 나는 그들의 고통을 상상하며 잠들었다. 하지만 꿈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나를 쳐다봤다. 지은아, 내가 왜? 그 물음에 나는 깨어났다. 땀이 흥건했다. 이게 정당한가? 부모님은 나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가족이었다. 내 피가 흐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나는 대학 등록금을 포기한 대신 야간 대학에 등록했다. 지방대, 행정학과. 돈은 빚으로 갚아야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동지를 만났다. 교수님, 김 교수. 50대 중반의 여성. 그녀의 강의는 여성 심리와 사회 편견이었다. 수업 후 나는 그녀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교수님, 제 가족이 저를 버렸어요. 그녀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다. 그건 트라우마야? 하지만 복수는 치유가 아니야? 성장으로 바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미 시작했어요. 김 교수는 나를 연구실로 불렀다. 그녀의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이 있었다. 나도 비슷했어. 남동생 때문에 포기한 꿈.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그녀의 조언은 날카로웠다. 복수하려면 상대를 파괴하지 말고 자신을 재건하라.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후회 없이 가오. 그날 나는 그녀를 동맹으로 삼았다. 그녀의 지식, 내 분노. 완벽한 조합. 민준이의 시험 조작은 성공했다. 그는 모의고사에서 최저 점수를 받았다. 학교 상담 선생님이 부모님을 불렀다. 나는 어머니의 전화를 엿들었다. 가짜 번호로. 선생님, 우리 민준이가 왜 이래요? 스트레스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등록금 때문에. 아니, 그건 그들은 나를 떠올렸을까? 아마도. 하지만 사과는 없었다. 오히려 지은이가 도와줬으면 지라는 말, 그게 내 분노를 키웠다. 이제 나는 더 대담해졌다. 아버지의 회사의 두 번째 제보. 이번엔 진짜 증거. 그의 경쟁자를 매수했다. 100만 원, 내 저축 전부. 팀장님의 비리, 여기 자료 있어요. 감사 결과 아버지는 강등되었다. 영업팀에서 회계팀으로. 월급 20% 삭감. 그의 링틴이 업데이트되었다. 새로운 도전,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뒤의 절망을. 어머니에게는 더 잔인한 타격. 나는 그녀의 과거를 파헤쳤다. 젊었을 때의 작은 실수, 분류는 아니지만 남편 몰래 한 아르바이트. 그걸 과장해 지역 신문에 제보. 모임 리더의 숨겨진 비밀, 소문이 퍼졌다. 그녀의 친구들이 멀어졌다. 언니, 요즘 왜 그래? 그녀는 집에 틀어박혔다. 민준이는 무너졌다. 그는 과외를 그만두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파티 사진, 술자리. 시험. 포기했어. 재수갈래, 부모님의 자랑거리였던 그 애가 변했다. 나는 기뻤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이게 내가 원한 거였나? 지은이가 말했다. 언니, 이제 그만해. 충분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그들이 무릎 꿇을 때까지. 한밤중 나는 집으로 갔다. 부모님의 아파트 앞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냥 창문을 봤다. 불이 켜져 있고 가족이 TV를 보며 앉아 있었다. 민준이가 웃고 어머니가 차를 따랐다. 아버지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그 순간 복수가 사랑에 뒤집힌 면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복수의 물결은 점점 커졌다. 아버지의 강등은 회사 전체를 흔들었다. 동료들이 그를 피했다. 비리꾼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전화 목소리가 변했다. 여보, 요즘 왜 그래? 민준이도 이상하고 나는 그 통화를 녹음했다. 가짜 번호로 유도한 대화. 그 안에는 후회와 원망이 섞여 있었다. 그날 지은이를 왜 그렇게? 등록금 하나 못 주고 아버지의 한숨. 여자가 뭐 대단해? 민준이가 더 중요했어? 그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녹음을 듣고 다시 듣고. 증오가 피로 변했다. 이제 나는 행동에 나섰다. 김 교수와 함께 계획을 세웠다. 법적 복수라고 그녀는 불렀다. 나는 가족에 대한 소송을 준비했다. 정서적 학대와 재정적 버림. 증거. 내 일기, 통화 녹음, SNS 스크린샷.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예요. 교수님이 말했다. 하지만 내 속마음은 달랐다. 정의는 변명일 뿐. 소송 준비 중 나는 민준이를 만났다. 우연. 아니, 의도였다. 그의 학원 근처에서 기다렸다. 그는 지쳐 보였다. 가방이 무겁고 눈가가 붉었다. 오빠의 내가 불렀다. 그는 놀라 돌아봤다. 언니.
지은 언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오빠, 요즘 어때? 집은, 그는 고개를 숙였다. 언니 때문에. 아니, 부모님 때문에 다 망했어. 시험 망치고 아빠는 회사에서 쫓겨날 판이야. 나는 차갑게 물었다. 언니 때문에. 내가 뭐 잘못했어? 민준이는 울었다. 아니, 내가. 등록금 때문에 언니를 버린 거잖아. 미안해. 나 때문에 그 사과는 예상치 못했다. 그는 알았다. 어렸을 때부터 느꼈지만 말하지 못했다. 언니가 항상 양보해주니까.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어. 나는 손을 떨었다. 포옹하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오빠, 그럼 왜 지금 말해? 후회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언니가 없으니까 집이 텅 비었어. 그 만남은 나를 흔들었다. 민준이는 피해자였다. 아니, 공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순수했다. 나는 계획을 수정했다. 민준이를 살려둔다. 부모님만 무너뜨린다. 그날 밤, 지은이와 술을 마시며 말했다. 민준이는 용서할까? 그녀가 웃었다. 언니 마음이 변했네. 그게 진짜 복수야. 아니, 아직 아니었다.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통지서가 부모님 집으로 갔다. 어머니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녀가 내 원룸으로 찾아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숨을 죽였다. 지은아. 엄마야. 문 열어. 나는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메이크업이 번지고 눈이 부은. 이게 무슨 짓이야? 소송. 내가 미쳤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엄마가 먼저 버렸잖아요. 등록금 하나 안 주고. 그녀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그때는 민준이가 더 필요했어. 내가 강하니까. 나는 웃었다. 강하다고. 그게 핑계예요. 엄마는 항상 아들을 선택했어요. 그녀가 울며 말했다. 집으로 돌아와. 돈 줄게. 대학 보낼게. 유유혹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일시적. 진심이 아니었다. 늦었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문을 닫았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쳤다. 아버지는 직접 오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 편지를 보냈다. 합의하자. 1천만 원 돈. 그게 나의 고통값. 나는 거부했다. 재판 날짜가 다가왔다. 나는 김 교수와 증언을 준비했다. 정서적 학대는 범죄입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힘을 얻었다. 하지만 재판 당일 민준이가 증인으로 나왔다. 언니, 제발 그만해. 가족이 깨질 거야. 을 그의 눈물. 법정은 조용했다. 판사는 중재를 제안했다. 합의하시겠습니까? 나는 망설였다. 부모님의 얼굴, 피곤하고 초췌한. 어머니가 속삭였다. 지은아, 제발. 그 순간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어렸을 때 어머니의 품, 아버지의 어깨. 하지만 배신의 기억이 더 컸다. 아니요. 계속하세요. 재판은 계속되었다. 민준이의 증언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는 말했다. 저는 언니를 사랑해요. 하지만 부모님도 사랑. 그 단어는 독이었다. 재판 후 나는 민준이를 다시 만났다. 오빠, 왜 증언했어? 그는 말했다. 언니를 막으려고. 하지만 이해해. 우리 가족이 엉망인 것. 우리는 함께 울었다. 그날 나는 민준이를 용서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아니었다. 이제 복수의 클라이맥스가 다가왔다.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아버지의 회사 비리, 진짜였다. 그의 상사가 부패,
아버지는 알았지만 침묵했다. 나는 그 증거를 언론에 넘겼다. 다음 날 뉴스 헤드라인. 중소기업 상사 구속, 팀장 연루, 아버지는 체포되었다. 어머니는 쓰러졌다. 병원에서. 민준이는 나에게 전화했다. 언니, 이게 내가 한 거야? 왜? 나는 대답했다. 공평하게. 그들이 나한테 한 대로.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끝인가? 아니, 더 깊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체포는 가족을 산산조각 냈다. 뉴스 카메라가 우리 집 앞을 포위했다. 부패 스캔들, 가족의 비극.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서 TV를 보며 울부짖었다. 내 인생이 끝났어. 민준이는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나섰다. 더 못 버티겠어. 그는 친구 집으로 갔다. 나는 그 모든 걸 지켜봤다. 원룸 창가에서 커피 한 잔 들고. 쾌감은 사라졌다. 대신 공허가 밀려왔다. 이게 내가 원한 정의? 지은이가 말했다. 언니, 이제 만족해? 그 사람들 무너졌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사과가 없어. 하지만 사과는 올 리 없었다. 아버지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지은아, 내가 배신자였어. 가족을 파괴한 년이. 그 말은 칼날이었다. 나는 편지를 찢었다. 배신자. 그건 그들이 먼저였다. 김 교수와의 만남이 위로가 되었다. 이제 내가 자유야. 하지만 상처는 남아. 그녀는 나에게 책을 빌려줬다. 용서의 심리학. 나는 읽었다. 하지만 용서는 먼 이야기였다. 대신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야간 대학을 마친 후 낮에는 인턴십을 구했다. 작은 컨설팅 회사, 여성 CEO가 운영했다. 내 이력서 인상적이에요. 합격생인데 왜 지방대? 나는 솔직히 말했다. 가족 때문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이야기 많아요. 여기서 일해요? 회사 생활은 나를 변화시켰다. 동료들, 대부분 여성. 그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안아줬다. 강해. 우리처럼 나는 영업을 배웠다. 아이러니하게 아버지의 직업. 하지만 나는 깨끗하게, 정직하게. 매달 월급이 들어오자 빚을 갚고 저축했다. 이게 진짜 복수야, 지은이가 말했다. 자신을 재건하는 거? 하지만 과거는 쫓아왔다.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 지은아, 아빠가 감옥에서 병들었어. 내가 도와줘.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차를 타줬다. 엄마, 왜 이제 와? 그녀가 울었다. 그때는 내가 이해할 줄 알았어? 여자라서. 나는 소리쳤다. 이해. 그건 무시해요. 아들을 위해 딸을 버리는 게. 그녀가 무릎 꿇었다. 미안해. 진심이야. 집으로 와. 그 제안은 유혹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엄마, 너무 늦었어요. 이제 제 가족은 없어요. 문을 닫을 때 그녀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어렸을 때 가족 피크닉. 웃음소리. 깨어나 눈물이 흘렀다. 복수는 승리였지만 상실이었다. 민준이와 재회했다. 그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중이었다. 언니, 나 대학 포기했어. 그냥 일해. 그의 눈빛은 텅 비었다. 우리는 이야기했다. 오빠, 미안해. 내가 너무 갔어. 그는 웃었다. 아니, 언니 덕에 깨달았어. 부모님 잘못이었어. 나도. 공범이었지. 우리는 포옹했다. 형제애가 되살아났다. 언니, 같이 살아. 새로 시작해. 그 제안에 나는 흔들렸다. 민준이와 함께? 하지만 부모님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아버지의 재판이 다가왔다.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법정에서 그는 나를 봤다. 지은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증언했다. 아버지, 당신의 침묵이 가족을 망쳤어요. 나부터 판사는 유죄. 3년 실형. 재판 후 어머니가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소식 들었다. 민준이가 전화했다. 엄마가 약 먹었어. 언니, 와줄래? 나는 달려갔다. 병실에서 그녀는 창백했다. 지은아, 미안. 다 내 탓이야. 나는 손을 잡았다. 엄마, 살아. 용서할게. 그 말은 나 자신에게 한 거였다. 용서의 시작. 하지만 복수의 여파는 끝나지 않았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다. 그 애, 가족 파괴한 여자야.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CEO가 불렀다. 이력서에 숨긴 거, 왜? 나는 솔직히 말했다. 부끄러워서. 그녀가 말했다. 부끄러울 게 없어. 그게 내 힘의 원천이야. 계속 일해. 나는 남았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이제 나는 갈림길에 섰다. 용서. 아니면 끝장. 민준이가 말했다. 언니, 우리 둘이 가족 돼. 그 말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부모님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용서의 문턱은 좁고 가시밭길이었다. 어머니의 회복은 느렸다. 병원에서 퇴원한 그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아버지의 재산은 압류되었고 민준이의 도움으로 겨우 버텼다. 나는 주말에 방문했다. 엄마, 밥 먹었어. 그녀가 미소 지었다. 응, 내가 사준 거. 그 미소는 어색했지만 진심처럼 보였다. 민준이는 매일 갔다. 언니, 엄마 변했어. 진짜. 하지만 변한 건 표면이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나는 의심했다. 이게 함정. 다시 버릴까? 김 교수와 상담했다. 용서는 과정이야. 신뢰를 재건해 그녀의 말에 따랐다.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민준이, 어머니, 나, 아버지는 감옥에서 편지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 편지는 구겨졌지만 읽었다. 모임 날, 우리는 작은 식당에 앉았다.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아, 그때 등록금. 내 꿈을 앗아간 거야. 이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민준이를 사랑한 게 너를 미워한 게 아니야. 그냥. 사회가 그렇게 가르쳤어. 나는 물었다. 그럼 왜 사과 안 했어? 그녀가 대답했다. 부끄러워서. 딸을 버린 엄마라니. 그 고백은 나를 풀어줬다. 엄마, 나도 미안해. 복수로 아파지게 해서. 민준이가 말했다. 우리 새로 시작하자. 대학. 내가 도울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같이.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가족의 온기가 돌아왔다. 하지만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아버지의 석방이 다가오고 있었다. 1년 후 그는 변할까? 회사에서 승진했다. 영업팀 리더. CEO의 말에 동료들이 박수쳤다. 소문은 잊혔다. 내가 증명했어. 나는 웃었다. 복수가 아닌 성장이 나를 여기 데려왔다. 지은이는 카페를 사장으로 올랐다. 언니 덕이야. 내 이야기로 영감받았어. 우리의 우정은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과거의 유령이 돌아왔다. 아버지의 옛 동료가 찾아왔다. 내 아버지, 감옥에서 자살 시도했어. 내 소송 때문이라며.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감옥 의무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지은아, 그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울었다. 아빠, 왜? 그는 속삭였다. 내가 증오할 만했어. 내가 먼저 배신했으니까? 그날 우리는 이야기했다.
그의 젊음, 가난, 아들 선호의 압박. 사회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하지만 변명일 뿐 나는 용서했다. 아빠, 나도. 사랑해, 그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이제 자유로워. 석방 후,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했다. 어머니와 재회했다. 미안해, 그들의 포옹. 민준이는 재수 끝에 대학에 갔다. 지방대, 의대는 아니지만. 언니처럼 강해질게 그는 말했다. 하지만 복수의 후유증은 남았다. 나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꿈에서 칼을 쥔 내가 보였다. 이게 끝, 지은이가 안아줬다. 응, 이제 내 이야기야. 최종 대면. 가족 전체 모임.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아, 내가 우리 구원자야. 나는 웃었다. 아니, 서로의 구원작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상처는 영원하다. 복수는 치유의 일부일 뿐. 시간이 흘렀다. 2년 후, 나는 컨설팅 회사에서 파트너가 되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 아래 내 사무실. 창밖으로 한강이 빛났다. 성공했어, 민준이가 전화했다. 그는 의료 관련 스타트업을 차렸다. 언니 덕이야. 내 복수. 아니, 내 여정이 나를 일으켰어. 어머니는 지역 상담소에서 일했다. 여성 피해자 도와. 나처럼 아버지는 은퇴 후 자서전을 썼다. 가족의 배신과 용서. 우리 가족은 재건됐다. 하지만 균열은 보였다. 크리스마스 모임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그날 등록금. 내 인생 최악의 결정 어머니가 덧붙였다. 내가 강해서 버틴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강함이 아니에요. 분노였어요. 그 분노가 우리를 여기 데려왔어요. 민준이의 결혼 소식. 그의 약혼녀, 나처럼 강한 여성. 언니, 내 이야기 들었어. 영감돼, 결혼식에서 나는 연설했다. 가족은 선택이야. 혈연이 아니어도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기쁨의 눈물. 김 교수와의 마지막 상담. 이제 졸업이야. 내 책 써봐. 나는 썼다. 버림받은 딸의 복수.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물었다. 후회해요. 나는 대답했다. 아니. 그 길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지은이의 카페. 이제 체인. 언니, 우리 성공했어. 우리는 소주를 들이켰다. 복수에서 시작한 우정, 웃음소리. 하지만 밤에 홀로. 나는 생각한다. 그 칼, 그 증오, 만약 다시 선택한다면? 아마 똑같을 거야. 왜냐하면 그게 나를 자유롭게 했으니까. 부모님의 배신은 상처지만 내 힘의 원천. 이제 나는 서 있다. 서울의 거리에서 빛나는 여자로. 끝은 새로운 시작. 가족의 포옹 속에 하지만 내 가슴에 영원한 불꽃. 복수는 끝났지만 여정은 계속된다.